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주거 환경이 워낙에 낙후되어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집은 좁고 낮고 불편하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체 얼마나 낙후되었길래 일본의 주거 환경이 가정 붕괴까지 부른다는 것일까요? 기사 보실게요. 이상적인 3인 가족을 붕괴시킨 3LDK 고층 아파트의 너무 위험한 주거 환경. 2살 연상의 IT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 타카유키 씨와 결혼하고 염원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라는 신분을 손에 넣은 사토리 씨. 5살 아들 타쿠야 군과 가족 3명으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를 계기로 타카유 씨의 회사가 완전히 재택근무로 전환. 그것이 사토시 부부의 행복한 삶을 조금씩 위협해 가고 있었다. 남편 타카유키 씨 회사는 첨단 IT 벤처인 만큼 재택근무의 전환이 매우 빨랐다. 2020년 4월 첫 비상사태 선언이 도쿄로 발령되자마자 전 직원에게 무기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재택근무 체제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낙관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계라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인 정도는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에 씨는 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내몰렸을까? 그것은 집의 구조도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집은 약 24평에 3DLK, 방 3개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집인데 거실, 식당, 부부 침실방, 어린이 방에 이미 레이아웃이니까 남편의 작업장은 거실, 식당, 하지만 거실은 내가 쉴 곳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일을 하면 텔레비전을 켜지 못할 테고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남편이 온라인 회의를 할 때는 시끄러운 요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후라이팬 소리가 계속 지글거리며 났었는데 몹시 싫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만 또한 이 상황을 더 부추긴 것은 아이의 유치원, 휴원이었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싶은 5세 어린이가 집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 아이 방이라고 할까요? 장난감 방은 있지만 그것으로는 아이에게는 부족합니다. 기차와 신칸센을 좋아해서 거실 식당 전체를 플라스틱 레일을 깔아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밟으면 몹시 아픕니다. 남편이 여러 번 밟아 고함을 지르고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가족 사이가 무뚝뚝해지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외출금지 요청이 나온 것도 컸던 것 같다. 그때까지 주말은 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사태 선언 시기에는 평일도 주말도 계속 집에 있으라니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 무리입니다. 24시간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부각되어진 것 같다. 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유튜브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에 불평을 가져서 유튜브에서 인공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지능의 발달을 저해하는 거야 라든지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아이에게 아이폰을 주지 않았어 라는 등 육아는 나에게 맡겨진 것이었는데 금세 굉장히 시끄럽게 참견합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엉뚱한 핫플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욱하게 되어버리고 놀라게 됩니다. 이전에 리에 씨는 그런 타카유키의 영리한 부분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는 그런 타카유 씨의 매력도 논란의 여지, 잔소리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리에 씨로는 더 이상의 관계 복구를 포기하는 면도 있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감정은 있지만 이혼하면 과연 편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려면 전업주부라는 신분이 큰 장벽이 된다. 사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여성은 결코 적지 않다. 부동산 중개회사의 직원에 따르면 부부의 별거를 이유로 방을 찾는 여성의 상담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업주부에서 살 집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리에 씨의 경우 비록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리에 씨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도 거의 바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혼으로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어요. 남편의 연봉 금액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한 달에 14만엔에서 16만엔이에요. 양육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혼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성실한 재혼 상대가 있다면 모를까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은 없고 이번에 소개한 예는 코로나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비극이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리에 씨가 말했듯이 원래 부부는 자영업자가 아닌 한 낮에는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것은 일본의 주거의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서양 주거는 남편의 방이 서식되어 있는 패턴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리에시 집처럼 어린이 방이나 남편의 방, 아내의 방이 없는 집이 많다. 낮에는 떨어져 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거 환경, 특히 아파트의 구조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넓이를 중시하고 방의 개수를 줄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방수를 늘리는 것보다 넓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는 리에시 집 같은 넓은 거실 플러스 어린이 방 플러스 부부의 침실의 구조는 패밀리층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을 되돌려 본다면 사실 사철 누군가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재난을 계기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상식화된 이상 앞으로는 부부가 하루 종일 계속 같은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가정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족 각각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혼 위기의 일례이지만 리에시 부부의 에피소드에서 이제는 거주지의 본연의 자세, 결혼, 가족의 본연의 자세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응시해야 함을 느낀다고 기사는 끝이 났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 나온 남편을 가리키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모두 남편으로 바꾸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방이 3개라는데 왜 개인의 방이 없을까 의문이실 텐데요. 일본의 가정집을 많이 본 사람은 아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방이라고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잠겨지지 않고 커튼식이나 굉장히 얇은 가림막 정도로 방을 구분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개인방으로 쓰기에는 거실에 추가되는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방으로 쓰기에는 좁고 방음이 전혀 되지 않고 완벽한 밀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이 3개라고 해도 실제적인 방이 2개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저 기사의 부부의 집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타와만이라는 고층 건물의 주거 형태입니다. 다른 집보다 넓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주택일 텐데 그럼 일반 서민들은 얼마나 좁은 집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있는 것일지 안타까움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일본의 주거 형태에 대해 외국인이 지적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주거 문제는 바닥 난방이 완전히 보급되면 좋다. 겨울에 일본의 집은 너무 추워요. 프랑스 30대 초반 남성. 중앙 난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국에 비해 매우 춥다고 느껴집니다. 이탈리아 30대 초반 남성. 거주지가 일반적으로 더 넓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할 텐데 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30대 초반 여성.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의견입니다만 일본의 아파트 구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긴 복도, 양쪽의 방, 원래도 좁은데 복도의 면적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변형해서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30대 중반 남성. 창을 복층 유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층 유리는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창문의 품질이므로 복층 유리를 도입하면 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진국이 아닌 루마니아조차 이러한 유리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일본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 30대 초반 여성. 저 역시 외국인들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며 특히 옆집의 모든 행동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음 문제와 추위 그리고 습도가 높은 문제는 너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좁아 터진 일본의 집들이 가격이라도 저렴하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세는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관리비에 대한 기사 하나 보실게요. 멘션 관리비는 아직 상승? 수도권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9년에 약 20% 상승이라는 기사에서는 수도권 평균으로 50세대 미만의 맨션의 관리 비용은 23,111엔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5만원 정도인데요. 월세가 아닙니다. 관리 비용만 저 금액이며 거기에 차까지 있다면 일본 수도권 주차 비용으로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엔까지도 지출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은 차감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사례금이라는 레이킹이 존재합니다. 이 레이킹이 생기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건이 부족한 시대에 집을 빌려주는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례금을 준 것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 주택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에도 이 레이킹이란 사례금은 월세의 1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이며 좋은 집일수록 이 사례금이 비싼 편이며 이 금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또한 보증금인 시게킹 역시 월세 1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로 처음 계약하면서 주인에게 맡기는 개념으로 보통 몇만 엔 정도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주택을 바로 구매하면 저렴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보통 일본에서 집을 사려면 장기 대출로 최장 35년, 보통은 30년으로 매월 대출 상환을 쉬지 않고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럼 집을 구입하는 원금을 제외하고 세금이나 지출 정도는 얼마일까요? 쉽게 일본에서 3억 정도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인지세 3만엔, 등록면허세 39.7만엔, 부동산 취득세 12만원, 재산세 22.05만엔, 도시계획세 5.25만엔, 총 금액으로 82만엔의 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정말 최소의 지출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또한 이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3억짜리 집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29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1억의 집을 구매한다면 총액으로 373.3만엔이 됩니다. 이 중 매년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우리나라 돈 1000만원 정도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좁고 춥고 쾌적하지 않은 일본의 집을 사기 위해 세금과 대출 압박으로 아등바등 생활하는 일본 국민들. 거기에 일본 임금은 한국보다도 낮기에 국민들이 가난한 것입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월급이 38만엔 저렴,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유. 라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월급도 한국보다 적고 집도 좁고 춥고 낮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물가는 비싸고 그럼에도 일본의 국뽕은 일본이 세계 최대 유토피아이며 지상 천국이며 한국은 못 살고 위생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며 욕조도 없는 초라한 집에서 후진국처럼 살아간다고 보도하는 일본입니다. 한 예로 기생충 영화를 일본에서는 굳이 반지하 가족이라는 부제를 만들고 대부분 한국인이 반지하 생활을 하는 듯 거짓 보도를 쏟아낸 일본. 정작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이혼이 늘고 가정 파탄이 늘어나는 일본의 현실은 일본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내몰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